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그 지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지도안을 이제 그 아래 한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13주라고 그랬잖아요. 13주 정도에 이제 전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거를 또 이제 과제가 이제 20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이 30, 기말 30, 과제 30, 그 다음에 출석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제를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요거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강사명은 000 교수, 뭐 이제 제놈은 진로 만들기입니다. 대상은 학생이고요. 활동 시간은 120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진로 만들기라고 말씀드렸죠. 강의 방법은 이제 뭐 강의식, 그다음에 이제 모둠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묶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모둠식으로 해서. 준비물은 활동지, 그다음에 필기도구, 진로 카드 이렇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는 장소적인 부분이 들어갔고요.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예산 부분 정도가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내용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 목표는 진로 만들기에 대한 교육 목표는 분류의 목적과 이 방법을 이해한다. 그리고 대학 전공을 어떤 분류 원리에 따라서 나누어 봄으로써 대학의 어떤 구성과 전공을 이제 이해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의 어떤 진로 만들기니까 대학의 어떤 구성과 전공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뭐 어떤 진로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갈 건지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점이 이제 구성과 전공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대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어떤 사회 구성원, 이 사회의 어떤 구성을 이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서울대학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입시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과가 이제 뭐 경쟁률이 높냐에 따라서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어떤 사업 구조가 이제 뭐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같은 데는 뭐 지금처럼 뭐 정해져 있잖아요. 뭐 의예과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간호과 뭐 그다음에 약학 약학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의대 뭐 이런 쪽에서 이 취업이 잘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 과거에는 일단은 이제 몇 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성학원에 이제 예를 들어서 70년대서부터 80년대 뭐 10년 단위로 한다는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뭐 2010년 20년 이렇게 쭉 와서 보면 여기에 지표를 쭉 해서 보면은 어느 대학의 어느 과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위 클래스에 올라왔냐면 우리의 어떤 그런 산업화라든지 이런 산업화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뭐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의 어떤 그런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구성에서 보면 이제 여기 도입 단계, 전개 단계, 평가 단계 있는데 제가 이제 예산 단계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예산. 뭐 큰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예산. 자,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는 세부 목표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이 진로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이해와 분류 방법을 이해한다. 그러니까는 진로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어떤 것과 그다음에 그 대학을 어떻게 분류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전공을 분류하느냐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지 분류 통해 분류의 기준을 이해하고 이제 분류 방법을 여기서 이제 또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류의 어떤 유용성을 배운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의식으로 해서 이제 20분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전개 과정에서는 이제 세부 목표는 뭐냐면 분류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대학 만들기. 이제는 실적으로 보면 이제 도입을 이렇게 이제 대학 만들기에 대한 어떤 이제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개해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학의 전공은 어떤 원리로 분류되어 있는가를 이제 고찰한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이 대학의 이름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8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어떤 그런 카드의 장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전공 카드를 이 모둠별로 찾는 원리를 맞게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류한 그룹별로 이제 단과 대학의 이름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를 이제 쭉 해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개 단계는 이런 걸 통해서 자 전공별 분류 카드 뒷면에는 졸업 후 진로 기록 이 모든 별로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80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프로그램을 어떤 지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가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의 지도안을 만들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어떤 분은 훈련 계획, 훈련 계획을 만들잖아요. 훈련 계획, 그죠? 훈련 계획표, 훈련 계획.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무슨 훈련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훈련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쭉 해서 얘기 있잖아요. 마지막에 급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어떤 그것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예산은 있지만 예산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도 그 기본적인 한글 파일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는 자, 세부 이제 목표는 자, 발표를 통해서 대학의 어떤 전공 분류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분이지만 실질적으로 20분이지만 이제 모든 별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7분에서 8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별로 만든 이 대학의 분류 원리를 이제 설명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구조와 대학의 연관성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구조와 대학의 연관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진로를 선택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평가에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과제가 하나 요거는 이제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주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주 내로 인해서 아마 지금 이제 5주 차인데 지금 이제 6주 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8주 차의 시간이 이제 1, 2주 차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6주 차 정도에서 여러분들 초치해서 중간고사에 대한 어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했다가 여러분들 이제 그 기말고사 이제 그 올려드릴 겁니다. 그 이제 원고 저기 그 답안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A4지나 뭐 이런 데다가 그냥 작성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지를 여러분들 드리면 여기다는 답을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서 드릴 겁니다. 문제를 그러면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 여기에 대한 개발 자료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개발 이 자료 개발은 자,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서 이런 어떤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 설계 활동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프로그램 자료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활동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료의 종류와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서 이런 선정한 어떤 목표라든지 내용 방법에 따라서 자료를 선정해서 이제 개발하는 단계죠. 첫 번째는 이제 인쇄물입니다. 자,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된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뭐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논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신문 어떤 그래서 수업용 어떤 그런 수업용 교재가 있죠. 그다음에 어떤 매뉴얼 뭐 이런 것들 뭐 계획서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유인물 이런 모든 형태의 어떤 출판물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 개발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이 정한 목표를 바탕으로서 이제 교재를 제작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첨가물은 여기에서는 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필요한 각종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첨가물은 뭡니까? 오디오 매체입니다. 오디오 매체. 오디오 매체나 여기서는 어떤 파일.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했습니다. 오디오 매체나 파일. 그래서 여기에는 뭐 라디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음악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떤 기기라든지 매체. 그다음에 컴퓨터나 오디오 기기로 어떤 청각화가 가능한 모든 유형을 여기에서는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시각물입니다. 시각물.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동적이라든지 정적인 어떤 시각 영상물. 여기는 동적, 정적.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시각물이 이제 포함된다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여기는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슬라이드, 그다음에 뭐 칠판, 그다음에 그림, 뭐 지도, 그다음에 뭐 동영상 매체, 뭐 파일, 컴퓨터. 이 시각하면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거.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시청각물입니다. 자, 시각물과 청각물이 혼합된 방식, 이게 모든 유형이 포함되는 거죠. 여기는 시각물과 그다음에 플러스 청각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여기에 따른 이용하는 방식들이 모두 포함된 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영화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텔레비전, TV, 비디오, 그 다음에 각종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여기에서는 뭐 어떤 사례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할극, 그 다음에 컴퓨터 어떤 첨단 기기를 활용했던 각종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이 모든 이제 유형이 여기에서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예시입니다. 자, 학습자에게 실제로 보여주게 될 모든 어떤 유형의 여기는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실물의 어떤 모형이 있겠죠. 실물 모형. 그 다음에 견본,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뭐 기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그 자료 개발에서 이제 자료와 종류와 선택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자료의 어떤 선정 및 개발 원리,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자료는 이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기에서는 도움을 주도록 선정하고 개발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 개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자료 개발에 소요되는 여기는 어떤 시간과 어떤 비용, 시간과 비용,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에 따라서 자료를 어떤 수준과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것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마지막 시간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정해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려사항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 여기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론적 근거는 자, 이론적 근거에서부터 우리가 수정까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론적 근거는 효과적인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명시해 놓는 것. 그다음에 적절성은 참가자의 어떤 숙달도에 적절해야 되고, 반응성은 자, 참가자가 알기 쉽고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취향과 선호한 양식에 반응해서 개발되는 것이고, 흥미는 뭐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참가자의 어떤 관심을 끌고, 그죠? 그것을 끌고 유지시키면서 참가자가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여기는 고양시켜줘야 된다. 전달 통로는 다양한 어떤 전달 통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강화시켜주는 것이고요. 반복은 자, 다양한 어떤 반복 기법을 여기는 사용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은 자, 자료 개발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이 자원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할 수도 있다. 융통성은 다양한 학습자와 환경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 활동은 활동적으로 이 자료와 상호작용해야 되고, 피드백은 자, 참가자 기준에 비춰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비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것. 그래서 프로그램 자료 개발 시 고려 사항은 이론적 근거서부터 시작해서 수정 근거까지. 그래서 어떤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산 수립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예산 수립과 이제 작성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예산 수립은 설계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 필요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재원의 조달에서 목적에 따라서 이 재원을 활동하는 과정을 우리가 때문에서는 예산 수립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확보된 자원 내에서 실행하는 것이지만 실적으로 보면 정확한 예산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예산안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기초가 되고, 그다음에 재정적 측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산 수립의 우리가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예산 수립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기업 경영과 유사한 원리를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프로그램은 예산에 따라서 운영되고 이런 어떤 건 고려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에도 이제 아마 이게 과제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예산 수립의 어떤 그런 예산 수립의 고려 요소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예산 수립은 기업 경영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재정 담당자를 고려해야 한다. 자, 프로그램 어떤 재정은 그것을 승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념. 이 프로그램을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갖고 여기에서 운영이 되지, 그 신념도 없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딱 적지 말고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보니까 요것만 그냥 딱 적는데 그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정 예상 항목에 대한 일단 한계 액수를 설정한다. 자, 프로그램 재정은 개발 비용이라든지, 여기는 개발 비용, 그 다음에 전달 비용, 그 다음에 평가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비용, 전달 비용, 평가 비용, 이것들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어떤 경우에 프로그램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 한계를 미리 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담당자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이 재정이 소요돼서 프로그램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자, 다른 프로그램에서 간접적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경비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리스트에서 작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자, 다른 프로그램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이제 보면 자, 넷째는 자, 재정 충당금과 보조금을 고려해야 된다. 자, 프로그램 재정은 어느 정도의 어떤 금액이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은 어떻게 돼요? 주로 참가자들의 어떤 그 재정은 참가자들의 어떻게 돼요? 수업료. 이 수업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료 납부를 통해서 어떤 조직의 보조금을 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의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 조직 요구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의 어떤 수업료도 충당한다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도 이 보조금, 충조금을 이걸 받아야 하면 거기에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만, 여기에는 이 참가자들이 어떤 수업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여기에도 또 자율이 여기는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섯째는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회계 처리 방법. 자, 프로그램의 재정은 회계 처리 방법을 고려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계 처리를 이 조직에서 직접 한다면 재정이 일찍 수립되어서 시간이 충분하지만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재정을 자율적으로 수립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실행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참가자들의 수업료 부담 정도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수업료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 납부금의 액수가 어떤 면에서 보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한계 액수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한계 액수. 그러니까 납부 한계 액수. 이걸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정을 해야 되고, 자, 외부의 어떤 유사 기관이라든지 유사 프로그램의 수업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수업료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참가자의 수가 적어질 것이므로 적정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면서 이제 그래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면서 운영을 해보면, 자,
어떤 면에서는 이 금액, 그러니까 납부할 금액을 많이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우리가 많게 하면서 돈은 금액은 줄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운영할 때 보면,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적으로 보면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참가자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등록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청소년 프로그램은 뭐 어떤 지자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강사료만 사실 운영을 하면, 강사료만 이제 지급을 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어떤 돈만, 수업료만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인원이 적정하게 얼마이 되고 강사료가 얼마니까 수업료는 얼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가자들의 어떤 수업료 부담 정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일곱째는 뭐냐면 수업료 이외의 수입원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프로그램은 수업료 그다음에 보조금 외에 후원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수업료로 충당하기에는 실적으로 요즘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학교에서 이제 학교는 이제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이제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뭐 한다 그러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제 평생교육원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사료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이 보조금까지도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돈 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정도, 뭐 20,000 원을 낸다 그러면 이 학교에는 여기에는 뭐 10만 원, 응?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내야 된다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학교에는 좋은 어떤 인적 자원들이 있잖아요. 인적 자원과 어떤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 그럼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런 어떤 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활용하기는 어려우니까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다양한 인적 자원과 시설을 활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꼭 지자체에서 운영을 바로 할 수 있는, 바로 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선거가 다가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하고의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정말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과 지역사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상당히 이제는 정부라든지 대학에서도 그 정부나 그다음에 저기 이제 교육기관 이제 그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제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원금은 출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담당자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어떤 조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서 후원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여기에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산입니다. 자, 프로그램 예산은 크게 이제 개발 비용, 전달 비용, 평가 비용 이런 저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개발 비용에는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떤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뢰했거나 아웃소싱 했을 경우에 어때는 이 지급하는 비용을 우리가 이제 개발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 자체 내의 어떤 인력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개발 비용은 따로 계상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조직 내부의 인력만으로는 실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는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어떤 자격증과 일부 이제 민간 자격증이지만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면에서 거기에서 활동과 관련된 이 훈련을 받으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격증 이제 민간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민간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똥을 또 받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 디자인과 어떤 내용 전문가와 공동 협력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발 비용은 따로 책정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 비용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전달 비용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월급이라든지 참가자 비용, 시설 임대료, 어떤 수입 재료비, 학습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전달 비용은 참가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비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전달 비용이 충분히 책정된다면 어떻게 돼요? 참가자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평가 비용입니다. 평가 비용. 자, 프로그램의 결과를 사후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평가는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평가 비용은 내부 인력이 평가할 경우에 따로 이제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에서 평가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거를 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 비용은 어떤 면에서는 지급이 돼야 되겠죠. 지급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외부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평가 이게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 개발자는 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출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명확히 하고 그 어떤 것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이런 어떤 경우에 참가비는 뭐 강사비, 그다음에 장소비, 대여비, 홍보비 이런 것들 지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는 6장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우리가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이 과정에 있어서는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과 관련된 것들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리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떤 모기라든지 어떤 그거와 관련된 어떤 그런 기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낫지 않아서 매끄러운 어떤 그런 강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간에 강의 드리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6주차 끝나면 여러분들 또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또 중간기사가 8주차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전에 그런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자료와 그다음에 가저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건강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